청년, 신중년, 중장년 모두에게 불어닥친 심각한 취업난.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반복되는 취업 준비에 지쳐버린 청년들도 많지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걱정의 무게를 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일자리를 얻어도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두렵다라고 하거나 자기 개발을 못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련 기업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좋은 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 확대에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 EU와 G20 정상회의에서 주목받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도제훈련입니다. 이 도제 제도를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스위스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독일은 중세부터 주변 국가들과 이어온 치열한 경쟁 속에 숙련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 발굴과 직업 교육을 통한 경제 인력 확보를 목표로 1969년 직업훈련 제도인 도제 제도를 만들었죠.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계고 김나지움이나 치과 학교인 레알슐레 중 하나를 선택해 진학합니다. 김나지움을 선택한 아이들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레알슐레를 선택한 아이들은 졸업 후 베르프슐레라는 도제 과정으로 진학해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요. 3년간의 도제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곧바로 기업에 취업하는데 선택에 따라 견습생인 레어링부터 기능사 게젤레, 장인인 마이스터까지 과정을 밟아 진정한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사 인력을 채용한다 해도 실무 투입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적 손실도 발생했죠.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독일의 도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유럽식 교육 과정에 특화된 제도를 한국에 적용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설계한 한국형 도제 제도, 일터 중심의 훈련 일학습 병행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도제 제도와 구조는 같지만 훈련 과정과 훈련 비용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일학습 병행은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가 훈련 과정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2013년 시범 사업 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부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능력 개발 방법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 혁신 사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학습 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도제식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도입 초기에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위한 재직자형 일학습 병행 제도로 우선 발전되었으며 특성화고 대학들이 차츰 참여하게 되면서 도제학교, 피텍 등 다양한 유형의 일학습 병행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한 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은 후에는 평가를 거쳐 국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일터 중심의 새로운 교육 훈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계약학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운영을 주도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의 요구를 충족하기 힘들었죠. 또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착실히 성장해 왔습니다. 일학습 병행의 특징은 첫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기업이 주도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이 훈련 과정을 인정받으면 맞춤형 교육 과정에 따라 훈련을 진행합니다. 셋째, 기업 생산 현장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더욱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훈련 후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입 근로자는 학사나 학위 취득을 위해 학자금 대출 등의 부채를 떠안고 노동시장에 발을 들이지만 일학습 병행 학습 근로자는 조기 취업 후에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받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 증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자격증 취득은 산업 현장 업무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서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 배출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 병행 정책과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 지원국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며 교육과 기술 훈련을 담당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동훈련센터 허브 사업단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죠.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은 2015년 IPP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재직자, 그다음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서 일학습병행 전체 사업에 대한 모든 유형의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허브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 홍보, 그다음에 전담자 직무 연수,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업 이런 활동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허브사업단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전담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운영의 여러 가지 예로점들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이외의 여러 유관기관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학습 근로자를 채용해 학습 근로 계약을 맺고 전담 인력 교육을 실시하죠.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교육 목표, 시설 장비 등 수요 분석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개발한 훈련 과정은 일학습 병행 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개발한 훈련 과정대로 현장 훈련인 On the Job Training OJT와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인 Off the Job Training OFJT를 실시하고 학습 근로자는 훈련 중 기업이나 공동훈련센터의 내부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훈련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부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외부 평가에 합격한 학습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올해 8월 법 시행으로 국가 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규 직원 입사 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OJT 교육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OJT 교육에 따른 노동력 손실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참여 시 노무 부분, 산업안전 부분, 훈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채용된 근로자는 법의 보호 아래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훈련을 받으며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일학습 병행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분명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인 것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단계는 재직자 단계와 재학생 단계로 구분하는데 재직자는 재직 기간 1년 이내에 신규 입사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2, 3학년 학생, 전문대학교는 2학년, 대학교는 3, 4학년이 그 대상입니다. 일학습 병행 과정은 참여 단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학습 병행은 단독 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그리고 고숙련 일학습 병행인 P택으로 나뉩니다. 단독 기업형은 기업에서 현장 훈련인 OJT와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인 OFJT를 개별적으로 수행합니다.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공동훈련센터는 참여 학습 기업의 현장 훈련 관리와 노무, 산업안전, 훈련 운영 컨설팅을 비롯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 등 일학습 병행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곳을 말합니다. 고숙련 일학습 병행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입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학습 병행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 단계, IPP형 일학습 병행이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일학습 병행의 고교 과정으로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열 일반고 학생이 학교에서는 이론과 기초 실습을, 학습 기업에서는 심화 실습을 진행합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는 일학습 병행의 전문대 과정으로 전문대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능력 중심 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4년제 대학에서 시행하는 IPP형 일학습 병행은 기업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받거나 전공 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합니다. 일학습 병행의 특성상 고등학교 때부터 참여해 관련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습 근로자가 대부분인데요. 자동차과에 진학해 P택 과정을 밟고 있는 희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자동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자동차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하는 도제학교에 참여하게 됐고, 도제학교에 참여하면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기서 P택 과정을 넘어올 수 있게 됐는데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P택 과정에 오게 됐습니다. 기계나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관련해서 학교를 찾다가 먼저 자동차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그에 계속해서 그쪽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학사 과정도 밟고 거기에 동시에 그 회사 경력도 쌓으면서 같이 그 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5천년 농업국에서 기술 한국으로 가는데 그 기초 기술을 가르쳤던 직업훈련기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정이 된 뒤에 기업에 필요한 일을 익히고 또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하는 도제, 그야말로 장인 정신을 가진 기업의 선임들과 또 학교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이 바로 그 P택 과정입니다. 일학습 병행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꿈에 다가갔지만 청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먼 곳,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최종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를 스스로 찾아 움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연합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무를 계속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는 지금 피텍 하고 있는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거에 괜찮다고 이제 느껴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은 학교 편입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편입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현재 목표는 학교에서 내려오는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미래의 목표가 있다면은 여기서 배웠던 지식과 자격증을 이용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 미래의 목표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정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격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최고가 마스터인데 마스터 따는 것도 목표고, 저희 국가 자격증도 기능장까지 따는 게 목표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최고가 되는 게. 누가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정비가 어디 차 고장났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맡겨봐라 하는, 이 사람 믿을만 하다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중엔 일터에서 일하고 주말엔 학교에서 훈련하는 청년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숙련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미래를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병역 특례 지정 업체여서 병역 특례를 받아서 군복무도 대체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피텍 과정을 하면서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세 가지 장점으로 뽑을 수 있고, 대부분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서도 국가장학금이어서 돈을 따로 안 낸다는 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지원 안 받아도 되고,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또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동생 2명 있는데 2명 다 지금, 한 명은 피텍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한 명은 도제학교에 참여 중이거든요. 옆에서 보는 가족들도 만족을 하고 제 주변 동생 친구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일학습 병행은 참여한 학습 근로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근로자를 채용한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아주 높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 현장의 실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사회 진출은 물론 한 걸음 더 빨리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합니다. 더불어 의욕을 갖고 열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9년에 조사한 일학습 병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의 만족도는 75%의 사업주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한 사업주의 80%가 일학습 병행 재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향후 더욱 우수한 기업과 우수 인재들이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게 된다면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기업과 학습 근로자들에게 뚜렷이 보이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학습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기업은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요 업무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꼭 필요한 맞춤형 핵심 인재를 수월하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온 근로자를 기업 핵심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 유형도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한 기업에 정착해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 요즘, 일학습 병행을 통해 기업의 숙련 기술을 미리 습득한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민 끝에 고스펙 구직자를 채용해도 신규 직원 직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일학습 병행은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의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하나, 조기 입직이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일터에 일찍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해 입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전반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기술을 배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숙련 기술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유리한 강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 자격 또는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 근로자는 기업에 다니면서 전공 관련 최신 기술과 이론을 배우며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 습득과 학위 취득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많은 근로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들이 월 1, 2회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 현장 교사님들과 학생들 직접 관리, 상담, 그다음에 평가하면서 학점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특별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도자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그 피택 과정에 이제 고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이제 현장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이제 점점 승진을 시켜가면서 그 회사에 정착하는 그런 회사도 좋고 학생들도 더욱더 그 기업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는 이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무에 적합한 지식하고 현장 경험 이 두 가지 모두를 두루 갖춘 인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 회사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수많은 기업과 함께하며 고용률을 높이고 숙련 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 진학이라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좋은 롤모델이 됐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숙련 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제도라 평가받는 일학습 병행. 좋은 제도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려면 신중한 선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학습 병행 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등록금을 실제로 내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대학 과정에 해당 형태를 다 밟고 있으면서 취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입사원 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가 될 청년들은 학위를 취득하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요즘 말하는 이른바 중고신입 그런 것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아주 값진 경험이 되시고 값진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꼭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자립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비교한다면 많은 갈등을 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들은 대학 가가지고 즐기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낮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보다 2년, 4년 더 빨리 회사에 적응하고 성장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패스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이나 관습을 바꾸는 것은 분명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그저 안주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일학습 병행은 직무 중심 교육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전문 기술인을 꿈꾸는 인재들에게 더욱 다양한 성장 경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물론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며 함께 성장할 우리 기업에도 고용 창출에 가교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한국 미래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일학습 병행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